안녕하세요. 이재은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아름 원장입니다. 공황장애 진단받고 나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나요, 원장님? 네, 공황장애 증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발작적으로 증상이 나타날 때 이외에는 평소랑 다름없어서 무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평소에도 조심해야 오히려 공황 빈도가 줄어들고 증상 강도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조심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너무 기본적인 사항인데 우선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합니다. 너무 늦게까지 일하거나 밤을 새거나 식사도 불규칙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치료 과정 중에 확실히 오래 걸리고 중간에 증상이 나타나는 빈도도 높습니다. 정말 특별한 게 아니고 기본적인 내용인데 요즘엔 사회가 바쁘고 밤낮 바뀐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네요. 네, 또한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울렁거림, 메스꺼움 등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너무 배불리 먹는 것도 좋지 않고 그렇다고 불규칙하게 몇 끼를 굶는다거나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건 초기에는 조심할 것 같은데 공황 증상이라는 게 조금 나아지면 또 다 나은 것 같이 느껴지고 한두 번만 심하게 증상이 나타나도 죽을 것 같거든요. 치료 중간에 지켜야 할 것들도 있을까요? 네, 이제 조금씩 좋아지는 단계가 되면 그동안 못했던 운동을 하시거나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부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공황장애 증상이 주로 가슴 두근거림이나 호흡곤란으로 나타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무리하게 심박수가 빨라지는 운동이나 특히나 이제 복부에 초콜릿 근육 만든다고 근력 운동을 무리해서 하시면 증상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운동도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네요. 운전은 왜 그럴까요, 선생님? 운전하다가 터널이나 고속도로에서 증상이 나타나셨던 분들은 초기에 발작이 심할 때만 운전을 안 하시다가 조금만 나으시면 다시 시작하시는데요. 이럴 때도 무리하게 장거리 운전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증상이 또 나타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운전이라는 게 보기엔 편해 보이지만 정신적으로도 좋은 집중력과 신체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컨디션을 요구하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간혹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하느냐, 이런 것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 공황장애에서는 사실 특별히 가려야 할 음식이 있진 않습니다. 다만 커피나 카페인이 든 에너지 드링크나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심장박동이 빨라지거나 각성이 잘 된다. 그러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약도 신진대사를 높이기 위해 몸을 각성시키는 쪽으로 작용해서 공황장애에서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술은 먹어도 될까요? 술을 드시면 더 편하다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술이 신경안정제 역할을 해서 단시간에는 몸이 이완되면서 증상이 완화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공황 증상이 심해지게 됩니다. 수면도 얕은 잠을 주무시게 되고 컨디션을 흐트러뜨리게 되죠. 진료실에서 보면 홍삼을 드시다가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홍삼은 어떨까요? 홍삼이 몇 년 전부터 누구에게나 잘 맞는다, 인삼이 안 맞는 사람도 홍삼은 잘 맞는다는 얘기가 언론에 많이 나와서 사실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홍삼은 기본적으로 불안 증상을 심하게 해서 공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슴이 더 빨리 뛰고 열나는 느낌도 더 심해지지요. 네, 결국 공황장애는 특별하게 주의할 것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바꿀 수 있는 습관들을 바꿔서 컨디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좋겠네요. 네, 공황장애를 치료하다 보면 재발을 가장 걱정하시는데요. 이런 부분만 잘 지키셔도 재발에 대한 걱정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